설명 잘 들으셨죠? 네.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서 아이들 생활 태도, 그 다음에 내신 관리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용량 초과인가요, 지금? 괜찮습니까? 네. 다산미래에서 그 고등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강석입니다. 오랫동안 대치동이나 압구정에서 서영도, 서성안의 최상위권들을 많이 가르치다가 다산동으로 넘어왔는데요. 다산동 넘어오니까 1년간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학군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아이들이 처한 환경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1년간은 어떻게 할지를 정말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이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양주 다산동 아이들한테 맞는 입시 전략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고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동료나 선후배들 사이로 있는 그 대학 입학 사정관들, 현지 교사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정보를 업데이트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의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안 바뀌거든요. 제발 지금 미리미리 바꿔주십시오.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지금이 딱 그럴 때입니다. 자, 지금이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전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자, 소크라테스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 근데 우리에는 불이 안 붙어. 왜 안 붙을까요? 자, 불을 붙이려면 이 차가운 현실을 먼저 냉정하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현재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어떤 입시, 현재 이런 것들이 대학에 직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팩트로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것이 맞는 전략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중 입시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를 보는 평가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릴 텐데 흐름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학을 갈 때 아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고요. 자, 교과는 아이들이 얻는 점수, 그 다음에 걔들이 몇 점에서 몇 등인가, 몇 등급인가 아이들을 숫자로 판단합니다. 숫자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세워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숫자 이외에 이 아이들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를 숫자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식이 없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비교과예요. 자, 그러면 비교과는 우리 아이를 숫자로 빼고 나머지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교과 활동 이외에 다른 비교과 활동이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점수 위에 다른 것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를 판단할 때는 크게 교과, 정량평가, 그 다음에 비교과,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자, 저기서 중요한 건 세특인데요. 자, 세특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 중학교에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가, 어떤 탐구 활동을 통해 자기 진로를 맞는 그 탐구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통계를 공부하는데 어떤 통계의 실질적인 통계 조사를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연결해서 그 활동을 했는가를 선생님이 직접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특, 저런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애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저 속에 들어가 보면 저런 세특이나 비교과 활동이 얼마나 실제 우리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수와 어떤 상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점수로 평가하는 기준, 그 다음에 점수를 뺀 나머지. 정리되셨죠? 자, 대학을 가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시는
원서 접수 기간이 달라요. 수능 보기 전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시는 총 6장이 있는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교과 점수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 점수를 얹어서 가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논술이 있어요. 논술.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가는 건데 자, 이 수시 전형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 수시 전형에 6가지 원서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합격하면 어떻게 되죠? 정시를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 납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시에 자신 있는 애들이나 굳이 저렇게 안 가도 될 아이들은 지원을 안 하죠. 단 특별법으로 지정된 몇 개의 학교들이 있죠. 뭐 경찰대학교다, 몇 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여기에 합격을 해도 정시의 지원 자격이 생기는 몇 개의 학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자, 정시는 수능 한 방이죠. 자, 사실은 정시에 강하다. 우리 아이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고등학교 선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정시에 강한 애들은 수능만 잘 보면 돼요. 무슨 내신이 몇 % 들어가고 등급이 어쩌고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수능만 잘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내신 점수가 몇 %가 들어가겠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자,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내신 점수는 1등급에서 5등급이 있고요. 거기에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 자, 내신에서 A만 받으면 다 동점 처리예요. 자, 수능을 잘 본다. B를 받아도 수능 2문제만 맞으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정시 인원은 수도권에서 33%. 자, 우리는 수도권만 관심이 있죠. 33%. 만일 수시 인원이 탈락을 해서 그 인원이 정시로 넘어왔을 때 실질 반영률은 38%까지 올라간다. 굉장히 막강한 카드죠. 그래서 대학 가는 방식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안에서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전형 21%, 학종 29%, 수도권 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논술이에요. 자, 논술은 번외로 빼고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 이 두 가지 주제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너는 몇 점이야, 너는 몇 점이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점수를 각 대학이 짜놓은 계산기 넣고 돌립니다. 자, 돌리면 1, 2, 3, 4, 5등 나오겠죠? 1.4가 1.3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내신, 그 등급, 거기서 원하는 것만 맞추면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이제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브레이크 거는 게 하나 있죠. 교과 전형의 브레이크. 뭐죠? 수능 최저. 자, 수능 최저. 자, 우리 아이가 1.2등급으로 문 열고 들어갈 아이인데 갑자기 3합 5 못 맞추면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 전형을 노린다. 그러면 내신을 잘 챙기고 수능 공부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자,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우리 아이의 성장 스토리 뭐가 있을까? 우리 아이의 미래에 관련된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거나 세특을 굉장히 열심히 썼다. 소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저기서 스토리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두 학생이 모두 다 내신이 2.0입니다. 자, 근데 어떤 학생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2점대. 저 어떤 아이는 1학년 때는 3등급, 2학년 때는 2등급, 3학년 때는 1등급. 누가 좋아요? 느껴지시죠? 그죠? 대학은 자기 학교에 올 때 그 직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좋다. 큰 차이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학생부 교과와 학종입니다. 자, 3개 했는데 괜찮죠? 자, 이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이거 너무 쉽죠? 상대평가. 자,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상대평가죠? 자, 고등학교에도 상대평가가, 절대평가죠? 고등학교도 절대평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한국사, 영어. 이게 지금 절대평가죠. 그죠?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오늘 주제가 고교 학점제 이렇게 어떠고 저고 했는데 고교 학점제에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 뭔가 병행돼 있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근데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나 어쩌나 교과 전형이나 모두 다 내신은 상대평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이나 일반 선택에 병행이 될 수 있어요. 병행. 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하지만 옆에 다 적게 돼 있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고교 학점제죠. 대충은 아실 겁니다. 오늘 그 제목을 보니 고교 학점제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의 주제들이 쭉 있는데 사실 고교 학점제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별로 안 중요한데 고교 학점제라고 하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낚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고교 학점제보다 더 좋은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고교 학점제가 얼마나 별게 아니냐. 자, 고1 때 공통과목 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올라가면 일반 선택. 뭐냐면 그 과목에 대한 기초, 과학 기초 과목. 옛날에는 물화생지. 아시죠? 물화생지. 그게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면 뭐 양자와 기하, 막 그런 거 있죠? 역학과 에너지 이런 거. 이게 옛날에 뭐였죠? 저는 이과니까 뭔가 잘 몰라요. 이게 뭐였지 옛날에? 과학 투과목. 이게 진로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 자, 그러면 대학이 이제 이걸 뽑을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학들이. 이 정도 과목은 듣고 와라. 이제 이 어투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좀 학생 모집할 때 자신 있는 학교는 뭐라고 하냐? 이 과목을 필수로 듣고 와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안 듣고 오면 너 안 받아줘. 이 말이에요. 근데 좀 학생 모집에 자신이 별로 없어. 이제 그런 학교들은 이렇게 말. 전공 이수 과목과 비슷한 거 들어도 인정해준다. 억지는 아니다. 왜? 자신이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고교학점제를 선택할 때 이제 고민을 하죠.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다 그 고민이죠,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대학을 갈 때 교과 전형은 내신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학종은 교과 점수 이외에 다른 활동을 많이 해서 베니핏을 준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과목을 고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교과 전형에 유리한 걸 해야 돼. 자, 그러면 뭘 할까요?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고르는 거예요. 아, 나는 물리가 자신 있어. 그러면 물리와 자신 있는 과목만 고르는 거죠. 자, 근데 나는 학종 해가지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럭셔리하고 좀 과목들 이렇게 끌어다가 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진로 선택 과목을 고르겠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죠? 좀 포장이 되고 내가 그 과목에 뭔가 몰입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 아까 첫 번째 학생은 자신 있는 과목을 골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점수에 더해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그 점수를 잘 받았어요. 선택 과목에 10% 안에 들었어. 근데 두 번째는 나 좀 물리 선택, 양자역학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거 골랐는데 3등급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이 뭐냐? 이따 뒤에 설명드릴 텐데 뭔가 편제가 학교마다 좀 달라가지고 내가 갈 학교에 뭔가 좀 있나? 이게 자세히 보시잖아요. 일반고는 다 똑같아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반고 다 똑같아요. 강남에 있는 일반고도 똑같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기본적인 과목, 공통 이수 과목을 점수를 잘 따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골라서 10% 안에 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리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냐? 고등학교 어디 가?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 가라고? 제가 계속 그 얘기죠. 계속 그 얘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 자, 근데 자, 어머님들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진실을. 자, 우리 아이가 센 학교를 가면 대학을 잘 갈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 진실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 대학 전형에 유리한 게 다 달라요.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리를, 이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은 입시 용어 설명 5개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특목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원래 특목고는 음악하고 미술하는 애들한테 너무 공부 힘드니까 너희들 다른 과목 50% 편성하게 해줄게 라고 만든 게 특목고예요. 그 뒤로 영재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생긴 거죠. 걔네들의 본질은 특수 목적에 맞는 과목들을 50% 이상 편성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게 특목고예요. 자, 그러면 50% 이상 과목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나머지 고등학교는 뭐냐? 그게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자, 그러면 이상하다. 내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자, 어떤 파스텔의 회장님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한복을 입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 좀 모아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 그게 민사고예요. 민사고. 근데 내가 이렇게 민사고를 만들었는데 특목고 대우를 받고 싶네? 그래서 정부한테 야, 우리도 50% 편성하게 해줘. 정부가 미쳤냐? 안 되지. 그래, 너희 20%만 편성해. 대신 너희 돈으로 공부해. 라고 해서 돈을 많이 받게. 즉, 등록금이 3배 비싸고 빡센 애들이 모여있는 데가 자사고예요. 자사고는 특목고가 아닙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일반고죠. 일반고 중에서 좀 다르네? 저 학교는 좀 다르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비평준 일반고. 자, 비평준 일반고는 뭐가 다르냐? 학생 선발권이 있어요. 선발권이 있으니까 애들이 경쟁을 뚫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셉니다. 그래서 애들이 사상고나 특목고 애들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평준 일반고죠. 양서고, 와부고, 화성고.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뺑뺑이로 가죠. 뺑뺑이. 자, 뺑뺑이로 가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학군. 학군지가 있어요. 강남학군, 목동학군, 분당학군. 자, 이런 학군지에는 센 학교들이 있습니다. 센 학교. 그걸 뭐라고 하냐? 갑방고. 센 학교가 있죠. 갑방고.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고는 다 일반고인데 갑방고냐 일반고냐의 차이 뭘까요? 보통은 내신 3등급 정도 되면 모의고사 3등급인데 이 학교는 내신 3등급, 모의고사 1등급이야. 이게 센 학교예요. 그러면은 그 학교의 수준을 뭘로 판단하는가? 그 학교의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야 너희 모의고사 준비하지 마. 수능 준비하지 마. 내신만 해. 망해가는 학교죠.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평방고. 아시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앞으로 로드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서열은 알고 가야 돼요.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입시 용어 설명됐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셨죠? 자, 대학은 이런 좋은 고등학교고 나쁜 고등학교를 판단한다. 기가 막히게 판단합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정리되셨죠? 자, 결론 뭐다? 우리 아이에게 무조건 유리한 고등학교는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특징들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는데, 잘하는 등을 떠나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저랬습니다. 저도 약간 자사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살아남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쪽에 좀 특출난 애들. 자, 과학고 하면 어머니들 많이 그냥 좋은 생각만 많이 하시죠.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미적분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요. 실험 탐구 활동도 일반고랑 비교하지 못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교과와 비교과 중에 뭐가 세죠? 비교과. 그래서 생기부를 비롯한 비교과의 학종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대한민국의 최상위권 이과애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도 저희 갔으면 좋겠다. 맞는 애가 있고 안 맞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가면 무조건 좋겠구나. 반전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특수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과의 공부를 제대로 많이 못해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수능 대비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 특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능으로 일반고 애들하고 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는 안 갑니다. 이해 가셨죠? 자, 3장의 카드 중에.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을 모아놨는데 내신 점수.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3등급은 그냥 상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한민국 스페셜리스트들 뭐를 위해서? 학종을 위해서.
스페셜리스트들. 그죠?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맞는 애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애는 영어나 언어, 우리 애는 영어나 언어 이런 걸 많이 좋아하고 글쓰기, 탐구활동 중에 글쓰기 이런 걸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수학을 좀 하긴 하는데 이과의 상위권 애들하고 비빌 정도는 안 돼. 이제 그런 애들이 적합한 게 외고입니다. 외고 국제고. 자, 그럼 외고 국제고는 뭐가 잘 돼 있는가? 문과 학종에 유리한 커리큘럼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자, 일반 고이들은 이거 하려면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교과정이 녹아 있어요, 이게. 그죠? 자, 그러면 뭐가 유리하냐면 문과 계열의 학종에 유리한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학종이냐? 교과냐? 수능이냐? 세 개만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문과 계열의 압도적으로 수능이, 그 학종이 강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교과 가볼게요, 교과. 아, 그래도 외고인데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가니까 내신 따기도 좀 어렵습니다. 맞죠? 자, 근데 외고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제 외고 지금 가르치는 애들 있는데 외고는 수학이 중요합니다. 수학. 반전이죠. 자, 왜냐? 얘네들이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수학으로 못 맞추거나 혹시나 학종으로 안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수능 봐야 되죠. 수능. 그래서 최상위권의 문과에서 올라가려면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학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외고는 수학이 외고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저는 이 지역의 문과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교 지원한다는 외고 국제고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봐요.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애는 되게 그 머리도 좋고 성실한 데다가 자, 경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경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뭔가 좀 의지도 있고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그 처절한 어떤 승부욕. 아, 저 부럽죠, 그런 애들.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애들은 가도 돼요. 뭔가 막 승부욕이 불타고 벼랑 끝에 자기를 몰아붙이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여기 가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되셨죠? 자, 여기가 교과가 유리합니까? 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각 고등학교의 특징에 따라 대학 갈 때 뭐가 유리한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유리합니까? 안 유리하죠? 자, 뭐가 유리하냐면 학종이 유리해요. 학종. 자, 그리고 얘네들은 수능도 강하겠죠? 그죠? 얘네들은 보통 내신 3등급 정도 되는 애들도 수능 다 1등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수능도 강하고 학종도 강하고 심지어 좀 센 학교들은 이과의 고3에 수능 1등급이 4%잖아요. 보통 이과에서 수능이 1등 모의고사가 30%에서 많으면 50%까지 나와요. 센 애들. 그래서 이것들은 정시하고 학종이 강한 학교. 교과 전형은 좀 약하겠죠.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억울하죠. 아니, 우리 애는 일반고 갈 건데 어떡하지? 아, 어떻게 진짜. 과학고는 이과 최상위 학종이고 문과 학종은 외고가 잡고 있고 그리고 자사고 제대는 수능도 세고 학종도 세네? 일반고 애들은 어떡하지? 일반고 셉니다. 우리만의 카드가 있어요. 자, 교과 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이런 것들은 일반고의 전형입니다. 외고, 특목고, 자사고가 쓸 권한이 없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교과 추천 전형이나 일반적인 내신을 잡고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오늘의 이제 최종 결론을 뒤로 갈 텐데 쓸데없이 학종으로 시간 낭비해가지고 내신 점수 떨치면 피눈물 흘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교과 전형을 기본으로 내신을 잘 확보해서 교과 전형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수능도 잘 보면 좋죠. 왜? 수능은 고등학교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각 고등학교들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우리 아이의 특징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겠다는 거고요. 이건 곧 뭐냐? 대학 갈 때 전형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미리. 이걸 지금 생각하시는 어머님과 생각 안 하시는 어머님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어머님한테 이런 말 못 드리죠. 이미 게임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고 그 대학 전형에 유리한 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유리한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교과 전형을 선발할 때나 학종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이름이 가려져요. 이상하다? 가려집니다. 이거를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블라인드 방식인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블라인드가 아니죠.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딱 그거 빼고 다 블라인드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일반고인데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모르겠다. 이거 할만한데? 블라인드니까? 대학은 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혹시 아시는 분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스타벅스 상품권이 있었는데 오늘은. 자,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그 두 번째인데요. 잘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능 등급과 내신 등급의 불일치예요. 감이 오시죠? 어떤 학교는 내신 3등급이 모의고사 1등급, 수능 1등급인데 어떤 학교는 거꾸로. 여기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자, 원래는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이 비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정관들은 이 데이터를 한 해, 두 해 모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능이 1등급인데 내신 3등급이야. 너 센 학교구나. 바로 압니다. 당연하겠죠? 모르면 바보겠죠? 그래서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을 보면 이 학교의 레벨을 알 수 있다. 모의고사 실력과 수능 실력은 그 학교의 레벨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아까 말씀하신, 자, 두 번째가, 자, 우리 아이의 그 성적표 뒤쪽에는 이런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 일반고 아이들은 다양하죠? 다양하죠? 근데 특출난 아이들은 오밀조밀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가 크면, 좀 어렵죠? 표준 편차가 크면 넓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좁다. 자, 근데 높은 점수에 많이 몰려있어.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표준 편차와 평균 점수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자, 오늘 낚이셨으니까, 고교 학점제 낚이셨으니까. 자, 편성 과목입니다. 고급 물리학, 고급 미적분이 있다. 사정관이 딱 보고 압니다. 얘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구나. 일반고는 저런 걸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인력도 없고 애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거 딱 보고 잘하는 학교구나 압니다. 그렇겠죠? 자, 근데 편제표를 보면 이 밑에 있는 학교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상한 학교가 있어요. 그냥 일반고인데 그닥 그런 학교인데 편제표에 막 고급 물리학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사정관이 딱 봤습니다. 이 학교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그냥 평범한 학교인데 내신도 별로 등급이 안 나오는데 고급 물리학을 들었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너는 오버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사정관들은 이렇게 대학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대학의 어떤 전형이 유리한가를 먼저 배경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물론 여기서 자사 특목고를 가실 분도 있겠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커트라인을 쭉 나눴습니다. 서영고, 서성을 라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라인. 자, 서울대 학종에서 일반고 합격 비율 28.3%. 서강대 26%. 자, 고려대 저것도 그 교과 전형이 들어가는 건데 저거보다 살짝 낮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의 70%는 누구죠? 자사고, 외고,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자, 그리고 서강대 나머지도 외고가 많죠. 국제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일반고 아이들한테도 학종을 쓰게 하고 분명히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죠.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자, 근데 좀만 눈을 내려서 중앙대학교 라인으로 내려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중앙대 62%, 경희대 74%, 건국대는 80%까지 와요.
여기가 일반고의 리그예요. 특목 자사고는 여기 왜 못 오냐? 내신으로 등급이 된 애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심지어 저 위에 라인을 뭐라고 하냐? 일반고 꺼져 전형. 자, 고등학교 탄생 배경부터 지금까지 오셨죠? 학종은 일반고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학종은 전체 수도권 인원의 29%를 뽑는데 일반고의 전교생이 학종을 하고 있다. 일반고의 전교생이 비교과를 하고 있어요. 슬프게도. 내신 등급 하나 올리는 게 훨씬 낫죠. 감이 오시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어떤 어머님들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면 뭔가 교과에 있는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활동을 열심히 해봤자 실제 학종에서 교과 비율이 90%가 넘어요. 자, 근데 어떤 아이가, 여학생이 자기가 뭐 에어컨 바람 순환 문제를 해결하려고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온도도 재고, 압력도 재고, 뭐 어떤 바람 방향에 이런 날개각도 하고, 이렇게 되게 멋있게 생기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거 하느라고 기말고사 한 달 남았는데 20시간 썼네. 그래서 기말고사 3등급 떴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대학 사정관은 뭐라고 할까요? 3등급 떴는데 열심히 이공계에 무슨 뭘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이렇게 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1등급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저 비교과 활동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겠죠. 그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비교과를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 나는 수학 3등급인데 등급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과 어떤 팀을 짜서 연구를 하고 오답노트를 철저히 했다. 그래서 나는 등급을 올렸다. 이걸 훨씬 예쁘게 생각을 하죠. 왜? 노력을 했으니까. 기본 실력이 안 되면서 거기에다가 학종 스토리 올려봤자 다 압니다. 특히 학종에 들어가는 기준이 옛날엔 많았어요.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가지고 뭘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오픈을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 소설 쓰는 거예요. 전문가가 소설 써주고 담임이 소설 써주고 소설인지를 사정관도 알고 쓰는 선생도 알아요. 서로. 소설을 쓰니까 실력도 안 되는 이게 현실입니다. 느낌 오시죠? 자, 그래서 성적을 빼고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학종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교 선택과 다 연결이 돼 있죠. 왜? 어떤 고등학교가 뭐가 강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대충 느낌이 오셨죠? 자, 그러면 입시 용어 설명드렸고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 있는지 대충 알려드렸고 고등학교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분위기가 센 고등학교에 가면 대입에 무조건 유리하다. 센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내신 등급과 수능 성적을 뒤집는 건 없으니까. 성적 이외에는 다 제대로 된 증거가 안 돼요. 남들은 안 드는 어려운 시험하고 뭘 들으면 빛난다. 일반 공통 과목에서 등급을 잘 따고 자기가 골랐으면 성적까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고교 학점제. 이게 끝이에요. 끝.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 우리 동네 일반고는 과목이 적어서 불안하다. 강남 8학군에 있는 일반고나 여기는 일반고나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보세요. 똑같습니다. 자사고 이런 데 빼고는. 그러니까 분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착각입니다. 학종은 동아리나 세특 같은 활동으로 뽑는다. 이제 아셨죠? 90% 이상이 기본 실력, 학업 성적, 진로 과목을 선택하면 절대평가니까 A만 받으면 된다. 고등학교의 모든 내신은 상대평가. 아시겠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블라인드 평가라 일반고가 이길 수 있다. 사정관들은 다 압니다. 밥 먹고 그것만 합니다. 아시겠죠? 좀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근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래서 우리 애는 어디 가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나눠볼게요. 자, 수학, 과학이 되게 탄탄하고, 아까 지금 앞에서 일부러 말씀드렸는데, 수학, 과학이 되게 탄탄하고, 그 수학적 능력도 뛰어나고, 그 전쟁터에서 막 살아남는 치열한 애들, 이런 애들은 자사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자사고나 이런 과학고나 이런 데서 가면, 자,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 뭐라고요? 학종. 교과는 돼요, 안 돼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 모아놨는데 우리 애가 무슨 천재야? 안 되죠. 그죠? 근데 수능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학종. 또 하나, 수능. 교과는 버린다. 자, 과학고 애들이 교과로 해서 못 가겠죠? 자사고 애들도 밀리니까. 자사고 3등급, 일반고 1등급보다 더 세죠. 그래서 여기서 바랄 수 있는 카드가 그거예요. 단, 우리 아이가 여기에 맞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점수가 돼야 하지.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지영 문과를 희망하는, 수학 쪽이 아니라 문과 계열을 희망하는 아이들 중에는 저는 외고는 완전히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근처 고등학교에서 학종을 잘 써서 그 스텝으로 그 위에 있는 서영고 그쪽 있죠? 그쪽을 두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고에서.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고 수학 더 잘해야 되는데 수학은 날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여기서 더 비빌만은 해요. 문과 학종이 강한 학교, 이게 외국어, 외고 국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뭐다? 얘들한테 날개를 달아준다. 아시겠죠? 자, 우리 애는 되게 성실해.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성실하고 꼼꼼해. 수행평가 감점 안 당해요. 그 다음에 뭔가 정말 그런 애들 있습니다.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은 자사고나 이런 거 가지 말고 일반고로 가서 내신을 꼼꼼하게 챙기면 돼요. 기가 막혀요, 이런 애들. 특성이 다릅니다. 특히 여학생들.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은 이렇게 이 코스로 가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완전 베스트죠.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자사고도 뭐도 그냥 문 열고 가서 그냥 비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성실한 애들. 자,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 지금 수업 중에 올라왔는데 저 밑에도 있습니다. 머리 좋거든요. 근데 태생이 덤벙대. 그래가지고 그 수학 시험을 보면요. 뒤에 어려운 거 다 맞추는데 앞에서 계산 실수로 틀려요. 그러면 뒤에 5점짜리 틀리나 앞에 쉬운 4점짜리 틀리나 그게 그거. 와,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자,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는데 발상이 좋거나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교과에 강합니까? 아니죠. 아니, 꼼꼼하지 못하고 수행평가 뻥뻥 구멍 뚫리는데 어떻게 강하겠어요? 자, 이런 애들은 정시나 논술에 최적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1학년 때 가르쳐 보고 머리는 좋은데 털털한 애들, 저희는 직업이니까 보면 알아요. 보면 그냥 어머님한테 1학년 때부터 어머니 얘는 정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수능이나 논술 전형에 최적화되는 애들. 근데 얘네들은 단점이 좀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주의가 산만하니까.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관리 잘하는, 밀착 관리 잘하는 선생님 만나면 오케이. 그 다음에 학업 분위기가 좋아되니까 어느 정도 정시 대비의 문화가 되는 학교들을 보내면 좋아요. 근데 좀 흐트러진 데 가면 그냥 친구들하고. 아시겠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다 계십니다. 물론 5가지인데 아닌 유형도 있겠지만 거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거를 중시해서 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 유형, 아이 유형, 그 다음에 아까 입시 용어, 요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해 가시죠? 왜?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냐. 그쵸? 자, 근데 자기주도 능력이 좀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특히 많이 휩쓸립니다, 이런 애들은. 친구들한테 많이 휩쓸리고, 일단은 자기 주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런 애들 80%.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통제가 좀 잘 되고 꼼꼼하게 챙겨주고 뭔가 옆에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붙여가지고 좀 성실하게 좀 만들고 이런 코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내신 교과 전형을 잘 챙겨가지고 저기 지금 내신 2, 3등급이라고 했는데 사실 3등급이 저 못 가고요. 최대한 잘 챙겨서 학습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 왜? 폼이 안 잡혀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폼을 잘 잡아서 1학년 때부터 잘 끌고 가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애들이 그나마 끝에 자락에서 비벼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전부 다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오시죠, 느낌이. 아, 우리 애가 저래. 자,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성격도 있고 맞는 고등학교도 있고 맞는 고등학교를 고른다는 것은 뭐냐면 맞는 전형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여기저기 이제 고등학교의 이야기, 뭐 대입 이야기, 대충 흐름은 정리되셨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마다 핵심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따로 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데이터와 어떤 사실에 근거한 거인데 이 지역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들이 운영되는지를 이 지역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용어도 들으셨고요.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뭘 나타낼까요? 그 학교의 모의고사 수준과 수능 실력은 그 학교의 본질적인 실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아이들이 많다. 정시에 강한 학교. 당연하죠. 그 학교의 수준은 수능과 모의고사 수준이에요. 수능 공부하지 마라. 내신만 해라. 망해가는 학교. 아시겠죠? 평방고. 그런 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 평균이 쭉 있는데요. 다산고 정도가 전국 평균 정도 됩니다. 저희 반 애 중에 2등급 끝자락 걸리면 11%, 10%인데 반에서 수학 2, 3등 해요. 모의고사 점수로. 그러니까 딱 비슷하죠. 성적표 받아보고 계산 때리면 나옵니다. 다산고가 중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보고 해석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맞죠? 자, 이 지역 수학 시험을 실제로 데이터를 근거해서 객관식, 주관식, 난이도를 다 배치해서 도농고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다른 시험의 점수들을 쭉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데이터 있죠? 이런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실측을 다 돌려서 뽑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데이터가 무슨 뜻인가? 그 학교에서 수학을 얼마나 어렵게 내고 본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수학적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머님들은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전략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좀 변하긴 해요.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1, 2, 3, 4, 5등급만 있는 게 아니라 A, B, C, D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아까 정시에서 A를 받으면 다 똑같은 점수로 해준다고 했죠. 자, 그 B를 받아도 수능에서 한두 문제 맞으면 감점 없다고 했죠. 그래서 A등급을 학교에서 많이 주는 학교는 정시를 염두에 두는 학교다. 왜? 나중에 정시 보는데 내신 A등급 안 줘가지고 욕먹을까 봐. 이렇게. 국어 선생님 혼났겠죠? 교장한테 혼났겠죠? 이때 제 제자 있었는데 막 울더라고요. 자, 그래서 A등급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아까 보면 잘하는 학교는 A등급을 많이 준다고 했었죠. A등급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애들을 정시로 보낼 마음이 있는 학교. 이해 가시죠? 자, 얘는 이제 편제표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얘를 들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 지역 세 학교와 휘문고를 갖다 놨는데요. 자,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게 뭐예요? AP. 자,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하는 건데요. 원래 대학 1학년 전공 기초 과목을 고등학교 때 미리 이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게 격차입니다. 격차.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그러면 학종에서 말하는 정성평가가 뭔가? 그럼 정성평가는 학생이 진로 어떤 거에 활동을 막 해가지고 얘한테 얘를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겠다. 자, 그러면 학종에 있는 정성평가가 진짜 그 정성평가일까요?
내신 1.3등급인 아이인데 얘가 어느 학교에 1.3등급이냐를 보는 게 정성평가의 본질입니다. 같은 1.3등급이 아닌 것을 어떻게 찾아낼까? 이게 정성평가예요. 학종에 얻는 거 기본 점수도 안 되는데 활동을 얻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학종은 일반고를 위해서 만든 전형이 아니니까. 출발이 다릅니다.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곳에 몰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애는 좀 공부 좀 하고 이과물이 좀 돌아가는데 양소고나 동아고 가서 경쟁해야지. 자, 근데 저기 가면 잘하는 애들 꽤 많겠죠? 자, 선택 과목을 이렇게 이과 과목을 딱 골라서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간고사 3등급 떴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택 과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통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는데. 공통 과목이 3등급인데 역학과 있는지 저런 거 인정해 주겠습니까? 교수들이 다 알아요. 자, 그리고 저거 보시면 이제 자료를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저거 보시면 도농고에서 도농고는 약간 저런 학교에 비해서 면학 분위기가 좀 안 좋고 학종을 쓸 때 좀 과목이 없지 않나? 다 있습니다. 이름만 좀 다를 뿐이에요. 학종으로 과학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학종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일반고는 다 비슷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제 좀 정리가 됐나요?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니까. 고교학점제 되게 단순하잖아요. 차라리 점수를 잘 따라. 이게 훨씬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느낌 오시죠? 좀 학습이 되셨나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시냐면 맘카페, 아는 언니, 어떤 중학교 전교 몇 등들이 어디 갔다더라. 그러다가 잘못 골라가지고 3년 내내 엄마랑 아들이랑 내내 싸우고 엄마 말 듣기 야 내가 이거 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지역의 데이터를 모아서 저와 저희 학원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AI 고등학교 추천 시스템. 학교에는 중학교 데이터와 고등학교 데이터들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데이터들이 또 필요해요. 자, 이게 데이터셋인데요. 각 학교마다 어떤 난이도가 있는지를 데이터를 다 집어넣습니다. 실제 시험 데이터, 그 다음에 중학교 점수 데이터,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모아요. 입학 커트라인, 성취도, 운영 스타일, 결과 이것들을 다 모으는데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이 전 데이터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로직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계속 쌓다 보면 데이터가 보여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가까운데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쌓아서 학생 유형별로, 아이 유형별로 100가지 유형 정도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데이터와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를 브리핑을 해주고 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씩 완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2학기 때부터 우리 다산미래 학원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겁니다. 저희 다산미래 학원은 10년 넘게 고입에 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지역 특목고, 외고, 자사고 압도적인 유리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추천을 하고 왜 그 추천을 했는지를 근거를 제시하고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입시 용어부터 어떤 고등학교의 성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그 이유는 바로 대입 전형에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 때문에 선택한다. 고교학점제는 별게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할 건 어머님들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바꾸는 직업이지만 저희까지 와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머님들이 본질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전략도, 아무리 좋은 작전도,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도 우리 아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